반갑습니다 여러분, 최성호입니다. 이제 11월도 거의 마지막이 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11월 달까지 인문탐구 분기, 역사, 예술, 철학 주제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분기의 마지막 책들입니다. 저희가 보통 3개월 단위로 책들을 소개해 드릴 때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분기에서 우리 학년 친구들이 도달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읽힐 때는 꼭 그 해당 학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년 책 읽혀도 좋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주차 책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고양이가 들려주는 철학동화. 자, 고양이가 나와서 철학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게다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철학이라니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철학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좀 빨라야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상 추상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게 와닿는 느낌이 잘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사랑이 뭔지, 정의가 뭔지, 행복이 뭔지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한 감각과 경험이 더 중요한 시기가 저학년 때입니다. 하지만 철학을 연습할 수는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질문을 통해서죠. 이 동화책은 짧은 동화 이야기가 한 4편 정도 실려 있고요. 각각이 그 철학적인 질문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일까? 그럴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책 속에선 그런 동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쥐라고 여겨졌던 쥐 한 마리가 사실은 평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쥐들이 자신을 특별한 줄 알고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내가 평범한 쥐인데 너무 특별한 쥐라고 부추겨진 거 아닌가? 거짓말한 거 아닌가?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는 직접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보실 건가요?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자,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답이 뭐냐 라는 생각 이전에 오히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우리가 과연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생각하게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철학으로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으로 훈련하는 목적을 가지신다면 아이들과 그냥 꼭 정답이 없더라도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에 좋은 질문들을 잘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명화로 배우는 미술의 모든 것. 자, 여기서는 명화와 미술에 대해서, 미술, 예술 영역의 한 구체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명화, 유명한 작품들인 거죠. 해바라기, 고흐의 해바라기, 이런 작품들이 딱 표지에도 그려져 있는데, 자, 그만큼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봤을 법한 작품들을 설명해 주되 포커스가 미술이라는 게 뭐냐. 자, 미술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 따위를 그림이라고 하면 뭐야? 선, 그 다음에 색깔, 이런 어떤 표현의 수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어떻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역으로 놓고 볼 때 명화란 멋진 그림들은 결국 그런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어떤 느낌을 잘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작품을 눈높이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후반부에는요, 색깔에 대한 좋은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색깔을 이론으로 배우기보다는 색깔을 그림 그릴 때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으면 노란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고 보통 원색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색깔들, 파란색 중에서도 하늘색도 있고 진한 파랑도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의 조합에 따라서 하나의 색깔이 상대적으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장면도 있고요. 또 뒤쪽에서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좀 흥미있게 생각할 만한 주제가 포토 몽타주, 여러 가지 회화 기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몽타주 기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가 왜 몽타주가 아이들이 재밌을까 라고 생각을 했냐면, 결국 아이들이 잡지라든지 어떤 광고지 같은 거 집에서 가지고 놀면서 그 위에다 그림 그릴 때 많잖아요.
막 어떤 예쁜 여자 배우 얼굴에다가 수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런 행동들도 예술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술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색과 형태와 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할 것인지, 다양한 표현 수단이 있다면 마치 말을 잘하듯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자기를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이모와 함께 도란도란 음악여행.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관련해서 이 책도 토토북인데, 토토북이 특히 사회나 과학같이 지식 정보를 다루는 초등 도서들을 많이 내는 아주 대표적인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추천해드리는 책들이 여기 출판사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실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모든 내용들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학생들이 다 이해해야 된다? 이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 책에서 악기에 대한 얘기가 재밌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음악가에 대한 얘기가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제가 좀 유의미하게 봤던 부분은 유명한 음악가들을 그 국가별로, 뭐 예를 들면 독일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있고요. 국가별로 어떤 다른 음악의 분위기가 있는지 설명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아이들의 배경 지식, 예술에 대한 소양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도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렇다? 이 귀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명화는, 그림은 눈으로 보면 되지만 음악은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책에서는 사운드 트랙까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곡들은 요즘 유튜브로 금방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그 좋은 곡들을 아이들과 한두 곡 정도는 찾아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뭐 여러 가지 음악에서 확장된 다양한 예술 활동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뮤지컬, 오페라, 뮤지컬과 오페라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둘의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오페라는 훨씬 오래됐고요. 음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연주하는 것, 실제 연주함으로써 오페라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뮤지컬의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역사가 한 100여 년 정도로 굉장히 짧고, 그리고 실제로 녹음한 MR을 트는 방식도 많기 때문에 실제 조금 더 트렌디하거나 가볍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설명들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뮤지컬 또는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겨울방학쯤 한번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술작품, 음악 공연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이데아의 숲에서 정의를 찾다. 와, 이건 진짜 또 봐도 또 어렵다. 이데아, 정의. 주제 자체가 쉽지가 않죠. 자,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특히나 플라톤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책들을 완벽히 다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다루고 언급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자. 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이데아가 뭐냐라고 설명을 한다면 저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굳이 얘기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개, 강아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강아지를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는 뭐 말티즈를, 누군가는 요크셔를, 누군가는 푸드를.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강아지, 개에 대해 생각하지만 결국 개라고 하는 공통적인 단어의 뜻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쩌면 이데아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오히려 이거 어른들한테 챌린징한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 소개해 본다면요, 행복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복한 것은 이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정의로운 것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것과 정의로운 것은 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의롭게 살지만 불행한 사람은 없을까? 올바른 일을 했지만 가난하게 된 이는 없을까? 그렇다면 행복과 정의는 꼭 똑같은 것은 아닌가?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있고요. 재밌게도 이 책은 플라톤 선생님이 나와서 이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플라톤도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답을 정해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계속 사유하게 하는 철학의 훈련을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어떤 답을 다 얻었을 거라고, 이데아가 뭐고 정의가 뭔지 다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꼭 우리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떠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배울 수 있다는 걸 경험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마이클 샌델 책은 사실 중학생 정도가 되면 어렵지 않게 읽는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 타겟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크고요, 사진이 많아요. 생긴 외형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읽혀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책의 후반부도 정의, 올바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정의롭다, 올바르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막 이제 로버트 만화 영화 볼 때 악당을 무찌르는 주인공이 정의롭다. 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거꾸로 그러면 정의로운 게 뭐야? 라고 말해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는 정의란 것도 결국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내용 중에 이런 부분 일깨워주는데요. 능력주의의 불공평함을 없애는 방법. 능력주의라는 표현은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일 잘했다면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는 게 합당하다. 얼핏 보기엔 굉장히 옳은 주장 같아요. 그런데 타고난 능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고난 능력의 시작점이 서로 다를 경우에 능력만 본다면 이것은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매우 불공평하고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능력주의의 전제가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효과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거 유명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혹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대립과 모순을 통해 세상을 배워요. 이거 끝판왕이죠. 해겔입니다. 자,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 책에서 대립이랑 모순이 뭐가 다른가만 배운다고 해도 굉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립과 모순을 꼭 알아야 해요. 특히 모순, 이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 이것이 어쩌면 해겔이 주목했던 변증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순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을 동시에 용인할 수가 없으니 그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우리는 딜레마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해겔에 따르면 그런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사는 발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떠한 사람이 너무 말랐었어. 빼빼 말랐어. 멸치 같대. 친구들이 놀렸어. 그래서 하루는 음식을 엄청 많이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금세 뚱뚱해지겠죠.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너무 뚱뚱해져 있고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빼빼 마른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랬더니 몸짱이 되었대요. 자, 이게 정반합의 조금 쉬운 예시입니다. 이 책을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그 해겔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변증법의 핵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반합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 반대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아이들에게 던져주기 위함이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책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왜 이 책 한 권일까요? 우리가 13주차거든요. 9월부터 계속 소개를 해드려서 오늘이 13주차인데 원래 공통적으로는 12주까지 설명을 드려요. 13주는 엑스트라 주차인데 우리 중학생들은 뭐 학교 시험 보고 하고 바쁘니까 이 책을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리려고요. 자, 목민심서는 고전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 고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인문탐구 분기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서양 철학 혹은 동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공자, 맹자, 선생님, 노자와 같은 그런 다른 나라의 철학자들 이야기만 봤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철학자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자, 우리나라에도 철학자가 계시죠. 목민심서입니다. 자, 목민이라고 하는 말, 그 백성들을 마치 가축을 기르듯
우리 사랑하는 동물을 대하듯이 길러낸다, 교육한다, 챙기고 보호하고 다듬는다.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목민의 마음, 그러면은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되는 관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배웠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 플라톤도 읽었었잖아요. 플라톤은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뛰어난 엘리트가 어리석은 군중들을 이끌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겠지만 대략. 자, 그럼 목민심서에서는 뭐가 다를까요? 그 목민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정혜경 선생님은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서양에는 마키아벨리와 같은 철학자가 있었죠.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지,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서로 생각했던 방향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이번 분기를 돌아보면서 올바름, 국가, 리더, 정치, 지도자 어떠해야 되는지 다양한 생각들을 해봤던 중학생들이라면, 아, 우리나라에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철학자는 이런 견해를 내셨구나, 그게 바로 정혜근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상가들하고 비교해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로 저희 인문탐구 분기 설명을 다 마쳤는데요. 와, 이 인문탐구 분기 이제 마지막 책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느꼈지만은, 야, 진짜 책 수준 너무 높다. 우리 아이들이 이 중에 한 권이라도 혹은 그 내용의 절반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마쳤습니다. 자, 이 책들 소개들 꾸준히 지켜보신 우리 학부모님들, 구독자님들도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길 바라는 그 마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 고전 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고전 분기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분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A-Pro라는 학원 모모의 책장에서 4개의 분기 중에 가장 사랑하는 책들이 모여있는 분기예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책 준비도 소개도 준비할 테니까 항상 같이 봐주시고요. 보지만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한 권씩이라도 직접 같이 읽는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하고 재밌는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